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바른병원 척추신경외과 김세윤 원장입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허리 통증을 겪게 되는 경우나 또는 움직임에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 또는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허리가 너무 아파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병이 진단이 되기도 전에 바로 어떻게 치료를 하냐고 걱정을 하시면서도 오세요. 그래서 비수술 치료가 필요한지 수술이 필요한지 또 나에게 맞는 치료는 무엇일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양방향 내시경 수술이라고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은 나에게 맞는 치료는 무엇일지, 또 양방향 내시경 수술, 요즘 아주 핫한 수술이라고 하는데 어떤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수술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허리가 물건을 들고 나서 아파요, 애를 좀 보고 나서 놀아주고 나서 아파요 하고 오시는 경우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1단계라고 저는 지칭을 해요. 경미한 초기 단계. 이때에는 제가 진단 또는 예방 이런 쪽에 중점을 둡니다. MR을 이때는 저는 안 찍어요. 근데 다른 병원에서 기본적인 치료라든지 이런 걸 하고 오신 경우에는 MR을 바로 권유를 합니다. 그리고 가져오신 MR이 있다면은 그것도 제가 다시 정밀 판독을 하고요. 사실은 MR을 찍고 판독지까지 가지고 오시고 해도 이게 진짜 병인지 아니면 이 병이 환자의 아픈 것과 매치를 하는지는 좀 경험이랄까 숙련도랄까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아는 것만 보통은 보이기 때문에, 또 눈에 또 잘 띄는 병들이 있고요, 또 숨어 있는 병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MR을 찍었다고 우리가 다 진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객관적인 그러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자면은 옆구리 디스크라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터지는 부위가 아닌 잘 보이지 않는 부위에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환자분은 몹시 아파하시기도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좌골신경통이라고 느끼는 엉덩이, 허벅지, 다리로 막 내려오는 뻗치는 그런 종류의 방사통이랑은 다른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환자분 같은 경우는 발목 부위만 너무 아파가지고 정형외과 치료를 많이 받고 주사도 발목에 하고 해도 낫질 않아서 오셨는데, 결국은 옆구리 디스크, 후외측 디스크로 인해서 오셨던 증상이었고, 거기를 허리를 치료하니까 좋아져서 환자분도 놀라고 아주 만족해 하셨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1단계는 우리가 발병이 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치료, 타이레놀이나 약을 먹는다든지 파스 정도로 또 낫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물리치료나 도수치료나 주사치료나 이런 것들을 보통 하게 되지요. 2단계는 무언가 병이 잘 낫지를 않는 겁니다. 하고 다른 데에서 충분히 그러한 치료들은 다 받고 오셨고 약도 먹어봤고 했는데도 낫지를 않는다면은 우리가 적극적인 비수술 치료가 있습니다. 우선 MR 진단이 안 되신 경우에는 MR을 찍어서 병을 확실히 어느 방향에 있는지를 진단을 하고, 비수술 치료들, 신경성형술이라든지 풍선확장술이라든지 내시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기구들을 이용해서 더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하는 치료들이 있습니다. 바로 2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로도 조금 버겁다든지 반복되는 시술이나 치료에도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질 정도로 통증이 심하다든지 마비가 진행하고 있다든지 하면은 최소 침습 수술, 최소 절개 수술이라고도 하는 3단계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때 시행이 될 수 있는 치료가 바로 양방향 내시경 감압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방향 내시경 수술은 기구나 이런 것들도 그 하나로만, 그 구멍으로만 들어가서 수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시경이 한 군데로 들어가는 건 맞는데, 양방향, 한 방향을 더 이용해서 보다 더 큰 기구, 또 좋은 기구들, 세밀한 기구들, 다양한 기구들을 쓸 수 있는 내시경 수술의 좀 더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출혈이라든지 감염, 아주 좀 적은 퍼센트로 생길 수 있는 좀 예상 못한 그런 후유증조차도 줄여주는 그러한 수술이 바로 양방향 내시경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우리가 양방향 내시경 수술을 해야 되는가 할 때, 우리가 디스크가 너무 좀 심하게 파열이 됐고 신경을 누르는 그런 인대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비유가 되어 있는 경우에 양방향 내시경 수술을 하게 된다면은 절개 부위나 이런 것도 아주 최소화하고 아주 세밀한 수술을 하게 되고, 또 수술하고 나서 근육이라든지 인대 절개가 상당히 적습니다. 환자의 회복이나 이런 것들이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는 우리가 이제 양방향 내시경을 이용해서 하는 수술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 맞고요. 지금 보시면은 신경이 지금 뻘겋게 부어서 보이는 그런 영상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디스크 파열이 심해서 마비가 오셨던 그런 경우입니다. 시술로 좋아지시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 환자의 마비가 조금씩은 좀 진행하는 양상이었기 때문에 수술을 했는데, 그 밑에 디스크를 지금 제거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가 이제 보고 이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정밀도라든지 환자의 예후에도 좀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양방향 내시경 수술의 장점과 그 효과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맨 눈으로 수술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룩베라 해가지고 수술용 돋보기 안경을 끼고 수술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은 아무래도 이제 멀리서 보기 때문에 좀 침침하기도 하고 기구들이 좋지가 않아서 절개도 좀 크게 해서 해야 되고 문제가 있을 수가 있었지요. 그 이후에 이제 개발이 된 게 수술용 현미경. 우리가 이제 현미경으로 이제 보고 하니까는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양방향 내시경은 완전히 옆에서 보고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고요. 절개가 상당히 작습니다. 짠다는 개념보다는 가르고 들어가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회복이 상당히 빠르고 환자분들이 이제 일터로 복귀하거나 퇴원하거나 하는 것들이 상당히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단계 치료가 있습니다. 시술 치료, 또 수술 치료, 좀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큰 결심들을 하고 치료를 마친단 말입니다.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고 수술이나 시술 후에 후속 치료,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잔존 통증이라든지 병이 또 재발이 되거나 재수술을 하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막아주는 효과가 있고, 또 그런 통증들을 조절하면서 환자분들이 좀 뭔가 지식도 쌓아가고 하는 그러한 단계가 이제 4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은 정보가 너무 홍수의 시대라서 많은 것들을 알고 계세요. 너무 많은 걸 알아서 오히려 이제 혼동을 일으키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너무 이렇게 좀 자극적인 치료라든지 또 언론이나 이런 것들에 너무 노출이 되시다 보니까는 휘둘리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질병의 치료라는 것은 연속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만이 모든 걸 다 커버할 수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내 병이 어느 치료의 연속선상에 있는지 잘 파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치료 옵션을 다 사용해서 치료할 수 있는 병원과 의료진이 있는 병원에서 환자의 체력이라든지 환자의 치료 의지라든지 또 선호도라든지 또 가정 형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의논하고 같이 또 상의를 하고 또 결정을 내려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의사들을 만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집 근처에나 다니시는 그런 곳에서라도 그런 주치의는 꼭 좀 만들어 놓도록 하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